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힘나세 노후 TV 김진수 의사입니다. 여러분, 겨울밤엔 참 포근한 게 좋죠. 이불 속 전기장판에 온기가 스며들면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따뜻함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경을 조금씩 태우고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저는 병원에서 해마다 겨울이 되면 같은 증상으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수없이 봅니다. 대부분이 그냥 따뜻하게 자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십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따뜻함이 신경을 손상시키고 혈관을 막으며 심지어 다리 감각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68세 여성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다리를 절며 오셨어요. 선생님,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자다가 쥐가 나서 깼는데 그 뒤로 시큰거리고 저려요. 검사를 해보니 신경염 증상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매일 전기장판 위에서 4시간씩 주무셨던 겁니다. 그냥 따뜻하길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따뜻함 속에서 신경세포는 이미 서서히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전기장판의 표면 온도는 40도에서 55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피부 밑의 신경 조직은 42도 이상이 지속될 경우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며 손상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저온화상이라고 합니다. 피부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신경과 혈관이 조용히 죽어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감각이 둔해져서 뜨겁다는 신호가 느리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따뜻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신경이 타들어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72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는데 발끝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퇴직 후 TV를 보며 전기찜질팩을 다리에 대고 주무르는 게 습관이셨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검사, 결과는 열성 말초 신경염, 신경 일부가 이미 손상돼 있었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한 건데 그게 병이 돼요? 하시며 고개를 떨구셨죠. 여러분, 전기장판이 단순히 따뜻한 기계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은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열을 공급하면 뇌의 온도 센서가 내가 열을 낼 필요가 없구나 하고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그게 반복되면 스스로 따뜻해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기장판은 몸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더 차가운 몸을 만드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혈류 정체입니다. 전기장판 위에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있으면 다리 정맥 안에 피가 고입니다. 이 상태에서 열이 가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며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 혈전이 폐로 올라가면 폐색전증이라는 위험한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여름보다 30% 이상 많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전기장판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용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기장판은 예열용으로만 쓰세요. 주무실 땐 반드시 끄셔야 합니다. 따뜻하게 예열한 뒤 전원을 꺼도 이불 속 온기는 2시간 이상 유지됩니다. 그리고 전기장판 위에는 얇은 요를 하나 깔고 그 위에 두꺼운 이불을 덮으세요. 피부와 열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온도. 많은 분들이 체온보다 높은 40도 이상으로 설정하시는데 그건 위험합니다. 체온보다 57도 낮은 약 30도 전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타이머는 꼭 2시간 이내로 맞추세요.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심장이 가장 약해집니다. 이 시간대에 열이 지속되면
심장이 과도하게 뛰면서 피로해집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장판의 진짜 위험은 단순한 화상이 아니라 신경의 무감각화입니다.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몸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마다 병원엔 다리 감각이 둔하다, 차다가 쥐가 났다는 분들이 몰립니다. 그중 상당수는 전기장판과 찜질팩을 오래 사용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건강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난로입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미세한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이 혈관을 확장시키며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겨울철에는 걷기 힘들다면 집 안에서라도 5분간 발끝 들기 운동을 해보세요. 앉은 자세에서 발끝을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걸 20회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다리 혈류가 증가해 체온이 오릅니다. 또 잠들기 전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한 뒤 배 위에 얹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행동 같지만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사람들은 전기장판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기장판 없이도 몸이 따뜻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의 변화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물이 내장기관을 자극하며 혈류를 늘립니다. 그리고 커튼을 살짝 열어두세요. 새벽 공기가 살짝 들어오면 폐가 반응하며 체온 조절 능력이 살아납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 의학 연구 결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일본 국립노인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전기장판을 매일 4시간 이상 사용하는 노인보다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고 걷기 수면 환경 조정을 한 그룹이 수면의 질이 46% 더 높았고 다리 저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즉, 이 말은 따뜻함의 비밀은 전기가 아니라 순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몸을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관이 수축해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건강의 첫걸음은 마음을 덮이는 여러분, 우리는 겨울만 되면 추위를 피하려고 전기장판 스위치를 켭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몸은 스스로 열을 내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매일 누군가에게 걷는 법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리는 약해지고 몸은 더 차가워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뜻함은 도구로 얻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5분만 쬐세요. 햇빛은 체온 조절 호르몬을 깨웁니다. 그리고 식사 후엔 10분만 걸으세요. 그 10분의 움직임이 하루 종일 몸이 온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수면 환경입니다. 방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하세요. 이불은 한꺼번에 두꺼운 것 하나보다 얇은 것 2개를 겹쳐 덮는 게 더 따뜻합니다. 그 사이에 공기층이 단열을 만들어줍니다. 발이 차다면 수면용 양말을 신으세요. 발끝이 따뜻하면 뇌는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 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체온이 1도 오르면 심박수는 10회 이상 늘어납니다. 그 상태로 8시간 자면 심장은 평소보다 5,000번 더 뛰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새벽에 부정맥이나 흉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 새벽 심근경색 환자의 30%가 전기장판을 켜둔 채 잠들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함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따뜻함은 독이 됩니다. 적당한 불편함이 오히려 몸을 단련시킵니다. 몸이 스스로 적응하고 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이제 잠시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전북에 사시는 70세 어르신은 매년 겨울마다 다리가 시려 전기장판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기장판 사용을 줄이고 하루 15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신기하게도 밤에 쥐가 나는 일이 사라졌고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전기장판 없어도 괜찮아요. 제 몸이 알아서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체온 회복입니다. 여러분,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단지 편리함 속에서 그 기능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전기장판 대신 움직임을 선택하세요. 그게 진짜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체온도 잊지 마세요. 감사한 생각, 따뜻한 말 한마디는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따뜻한 생각이 면역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감정이 실제 체온을 0.4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시니어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전기장판보다 더 강력한 보약은 균형 잡힌 생활입니다. 하루 3번의 따뜻한 식사, 꾸준한 움직임, 그리고 마음을 덮이는 작은 감사 습관.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체온을 그리고 생명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놀라셨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꾸면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전기장판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고 양말을 신고 손을 포개어 마음을 덮어주세요. 그게 의사가 권하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수면법입니다. 여러분, 겨울철 건강이 비밀은 비싼 보약도 고급 온열기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생활 습관의 균형입니다. 오늘 밤 전기장판 스위치를 꺼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내 몸이 직접 만들어내는 온기,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활기차게 따뜻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과학으로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건강 채널 힘나세 노후 TV 김진수 의사였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세요.